한번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 보게요. 커피를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렇게 많이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그 색깔이 나네요. 우리가 막 와. 아직도 색깔이 안 나오는데 얼마를 많이 넣는다는 거. 미리 나쁜 거 많이 먹고 먼저 갈게. 자, 배현정 씨. 주세요, 네. 근데 원래 이 쇼트닝이라는 게 그 무슨 책에 보면은 플라스틱 녹여서 먹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화유 같은 거지, 경화유. 커피 믹스 말고요. 식품 첨가물로 또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주스 같은 거, 예. 주스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웰빙 식품으로 알고 거기도 보통 이제 맛내는 게 뭐 산미료, 향료, 설탕 그런 것들이고 색깔은 색소로 내고 100%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다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농축가죽을 쓴 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농축까지. 네, 농축가죽을 희석할 때 거기에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공 우유 중에 예. 색깔 있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딸기 우유, 초코우유,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예, 딸기 우유 같은 거, 예. 딸기 같은 거 예쁜 그 핑크색을 띠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색소의 힘이에요. 그다음에 맛은 향료로 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딸기 우유인데 네. 또 똑같이 첨가물, 우유는 이제 물론 필요하죠. 네.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요? 딸기 우유도 예, 예. 색깔을 내보겠습니다. 네. 딸기 맛 우유 만드는 게 가장 쉬워요. 자, 색깔 예쁘게 나오죠? 자, 비교해 볼까요, 색깔? 이게 이제 와. 이 색깔이 이제 색소가 코치닐 추출 색소라는 건데, 그죠? 해로운 색소죠. 향료를 써야 되죠. 또 들어가요? 네, 딸기향. 이게 바로 딸기 향입니다. 딸기 향. 예. 여기 밑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오거든요. 또 딸기 향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게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뭐예요? 과일우유니까 달콤해야 되죠. 예. 예, 단맛 내는 건 쉽죠? 바로 설탕. 예, 설탕을 넣겠습니다. 이만한 우유에 지금 설탕이 8스푼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다 주세요.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딸기 맛 우유에는 또 다른 이제 뭐 안정제나 유화제 같은 게 또 또 들어가요. 들어가, 유화제가 또 근데 여기서 들어가요. 이제 그게 안 넣고 그걸 안 넣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3가지 넣었습니다. 식품안전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모든 이런 것들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아니, 몇 개를 넣으시는 각 거예요? 업체들로부터 모두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안 지키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이게 다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녁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시중에서 훨씬 파는 나아요. 딸기 우유 맛이네요. 딱 그 맛이네요. 딱 그 맛이에요. 아유, 내가 마셔야지 저런 건 또. 자, 이게 지금 만든 거고요. 자, 이게 시중에 파는 딸기 우유입니다. 목걸이 X8 같아, 기다려. 딸기 맛 우유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좀 드셔보세요. 천연 딸기 맛 그대로예요. 진짜 맛있고 와, 이거 진짜 땡긴다. 설탕이 9개 강렬한 들어갔어요. 맛. 강렬한 맛이죠. 진짜. 맛이 강하네. 맛이 제가 강하죠. 딸기를 많이 갈아 넣은 네.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야. 여기 들어가 있는 코치넬 색소가 인체에 어떻게 안 좋은가요?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아토피 있는 사람 아토피. 코치닐 추출 색소 들어가 있는 거 먹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염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일부 커피도 전문가들이 마찬가지고요. ADHD와의 관련성을 주장합니다. 아하, 이거 참. 그리고 설탕이 하루 50g 이하 먹어야 되거든요. 박설탕 12개가 50g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푼 정도 먹으면 사실 하루에 이런 우유 한 잔 정도 먹는 거 외에는 설탕을 안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탕이 과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백혈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알게 모르는 면역 질환이 많은 이유도 너무 과한 설탕 먹고 또 액상으로 만든 과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유가 하나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커피 크리머도 봤고요. 딸기 디귿자도 들어가지 않은 딸기 우유도 저희가 마셔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데요. 첨가물이 몸에는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놀라울 따름이고 뭐 요즘 뭐 설탕 제로, 무첨가, 그다음에 뭐 트랜스지방 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런 표기가 있는 것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설탕 대신에 합성 감미료를 쓴다든가
또 MSG 같은 조미료 대신에 또 다른 인공 조미료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뭐 개선이 아니고 계약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 재료라고 표기돼 있어도 트랜스 지방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규정에 의하면 일회 섭취량당 0.2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이 있으면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g 미만이라는 게 중요하고 일회 섭취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누적되면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또 누적됩니다. 트랜스 지방산이 잘 체외로 배출이 또 잘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해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게 굉장히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허가내준 그 용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이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제 거죠? 유럽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고요. 저 외국에도 좀 비슷하다 이 예, 말씀이죠? 미국이 네. 이제 지금 이 첨가물 산업을 주도하는데 이제 미국이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삭한 뭐 침류라든가 장류도 안 좋다고 하셨죠? 예, 몸에 지금 지금 해로운 것들을 좀 쭉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낵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 그런데 이제 예. 소시지나 햄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나쁘다. 육가용품 여기에 이제 주로 해로 보존료라고 해서 방부제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조미식품을 대표하는 간장 같은 거 예. 이런 거 싼 맛에 보통 산분해 간장 같은 걸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네. 그런 게 바로 또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아니 간장을 사러 갔는데요. 간장도? 아이가 좀 좋아하는 간장이 쯔유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항상 첨가물 L-글루민산 나트륨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아이한테 그럼 많이 나쁜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L-글루타민산 나트륨인데 글루타민산 그게 조미료로 나트륨. 대표하는 네. 물질입니다. 이 간장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한식 간장, 양조 간장, 산분해 간장인데 제일 좋은 게 한식 간장입니다. 한식 간장. 그다음에 이제 산분해 간장이 제일 나쁜 거고. 근데 산분해 간장은 사실 간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간장을 모방한 뭐 첨가물 용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제가 그 옛날에 출입할 때 그 식품회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고추장 하는 데를 막 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추장을 엿기름에다가 그다음에 저기 고춧가루 넣고 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서 삭혀가지고서 발효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 고추장 공장을 갔더니 물엿하고 고춧가루하고 이게 섞어가지고 그냥 담아서 내면은 그게 고추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걸 고추장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라. 이건 고추장이 아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허용 수치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타협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나쁜 것만 경고를 하자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해로운 첨가물들은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쓰도록. 예. 근데 이제 그 사용량 제한을 벗어나지 않고 규정에 맞춰서 쓴다 하더라도 해롭다는 게 요즘 새로 이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안전성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얼마나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서재골 씨가 자연 치료 전문이시니까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병이 걸렸잖아요. 그럼 적어도 왜 왔는지를 알려면 예. 적어도 이제 이런 거에 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만약에 안다면 어쩔 수 없다면은 그걸 먹고 나머지는 배설시킬 수 있고 해독시킬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즐겨 먹는 길밖에 없고요. 예, 적정량을 사실 말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먹더라도 그걸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필요한 물질을 그럼 먹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대표적인 게 현미거든요. 예. 현미를 먹고 현미가 중금속 배출하고 이런 걸 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뭘 먹지 말고에 너무 초점을 갖추지 말고 상황이 안 돼서 이걸 먹더라면 그걸 대사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거를 하루의 숙제처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병수 씨는 집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식생활을 말이죠. 그 자전거 타는 거에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예.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돼요, 동작이.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빙 식생활을 바꾸면은 처음에는 불편해요. 번거롭고 비생산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저절로 되고. 그리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뭐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고기도 먹고 뭐 먹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간식을 포함해서. 그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가짜 식품 홍수 속에서 진짜 음식을 고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원료 표시란을 보는 겁니다.
네. 유통기한이나 가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개들 그러세요. 그래서 예, 무슨 잘 말인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안 보고 안 본다고들 그러시는데 네. 그럴수록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면 알게 되고 꼭 전문 지식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집 부엌에서 쓰느냐 안 쓰냐. 우리 집 부엌에서 안 쓰는 거라면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해로운 물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도 꼭 그런 게 안 들어간 음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보통 웰빙 식생활 하면은 이제 비용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식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몸이 앞서든가 병에 걸려보세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손쉬운 웰빙법이 좋은 식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생활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번거로움, 불편함 이거를 기꺼이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웰빙 식생활을 위한 우리 저녁 출발점이 아닌가 저 저는 봅니다. 도시락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저희가요 가공식품을 무조건 안 먹자는 게 아니라 잘 알고 먹자는 거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았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 과일, 또 현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먹자는 거 이걸 좀 알리고자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내 아이를 위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였는데요.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나와주신 안병수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이 몰랐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오늘도 옛날 추억 속으로 그리고 옛날을 통해서 또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